오늘은 이제 설날을 맞아서 그걸 극복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을 제가 이제 팁으로, 요즘 말하면 뭐 꿀팁? 꿀팁까지인지 모르겠네. 요즘 애들 말이 하여튼 배경을 이해하시면서, 자, 이게 이제 행동 심리학, 뭐 행동 경제학, 뭐 이런 거에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이것도 들어보셨어요? 멘탈 어카운팅이라고 그래가지고, 어카운팅은 이제 회계예요, 회계. 지난번에 이제 그 재무제표 말씀드렸지만, 어카운팅은 영어로 회계고, 멘탈이니까 정신적인, 그래서 뭐 마음의 회계장부다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하는데, 번역이 좀 좋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냥 영어로 마음의 회계장부 또는 영어로 멘탈 어카운팅 이렇게 해서 이런 어떤 현상을 좀 극복하면 되냐. 질문 첫 번째, 콘서트장에서 가서 현장에서 5만 원짜리 티켓을 이제 사야 돼요. 가서 뭐 그냥 혼자 보러 갔다 치죠. 아니면 뭐 2만 5천 원짜리 두 장이라고 쳐도 좋고, 둘이 같이 갔다. 아니, 가서 이렇게 지갑을 꺼내 보니까 나 분명히 돈 넣을 때 20만 원 넣었는데 5만 원짜리 하나가 없네. 15만 원만 남았잖아요.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만 원 잃어버렸는데 현장에서 티켓을 산다? 안 산다? 몇 퍼센트가 샀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제 실험을 한 거죠. 뭐 응답으로. 요거는 88%가 샀다 그래요. 예, 그래도 갔으니까 5만 원 잊어버렸는데, 그건 뭐 나중에 찾든가 뭐 할 수 없고 그냥 뭐 보러 왔으니까 5만 원 주고 티켓 사서 콘서트 봐야지. 예, 88% 제가 이거 메모를 해왔는데 어디 있지? 헷갈리네. 많이 쓰다 보니까. 네, 맞아요. 88%.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매를 했어요. 인터넷으로. 그래서 이렇게 뽑아가지고 갈 수 있잖아요. 잊어버렸네. 5만 원짜리 탁 인쇄해가지고 미리 예매해가지고 사서 주머니 넣고 갔는데 암만 찾아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현장에서 또 한 장, 또 두 장을 사서 보든가 아니면 안 사든가 둘 중에 하나죠. 이럴 때는 몇 퍼센트가 현장에서 티켓을 다시 샀을까요? 선물 있었으면 제가 선물 드릴 텐데 맞추시면 이때는 46%가 샀대요. 같이 5만 원이 없어졌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날까? 왜 그럴 것 같아요? 5만 원 없어진 거는 티켓으로 없어진 거나 2번은 티켓으로 없어진 거고 1번은 현금으로 없어진 거고 5만 원어치가 없어진 건 똑같죠. 근데 1번은 돈 잊어버렸을 때는 현장 가서 88%가 재구매를 해서, 재구매 아니지, 사서 보는데 2번은 티켓을 잊어버렸을 때는 그 절반 정도밖에 안 사고 나머지 절반은 뭐 절반 이상은 그냥 돌아갔다는 얘기잖아. 에이, 티켓 잊어버렸어 이러고 갔다는 얘기죠.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 그래서 이게 이제 멘탈 어카운팅이에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런 거래요. 티켓 2번이죠. 티켓을 이미 샀을 때는 내가 공연 여가비로 회계 과목을 상정한 거예요. 내 지출 항목에 공연 관람비, 여가 활동비로 5만 원을 썼어요. 이미. 가서 5만 원을 또 쓰려니까 이거 내 여가 활동비로 10만 원이나 써야 되잖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1번은 여가 활동비로 아직 안 썼거든. 현금 잊어버렸거든. 똑같은 돈인데 5만 원 여가 활동비 쓰니까 2번에 비해서 반만 쓰는 거잖아요. 이걸 이제 멘탈 어카운팅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회계의 계정 과목을 매겨서 계산을 해놓고 있는 거죠. 내 이달에는 뭐 그러니까 살림하셔도 그렇잖아요. 또 용돈을 써도 그렇고, 내가 이번 달에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술 드시는 분은 술값으로 내가 용돈 100만 원 쓰는데 30만 원만 써야 되는데 40만 원, 50만 원 쓰면 오버했다고 생각하죠.
그럼 대신에 뭐 딴 걸 아껴야 된다든지 아니면 술자리를 줄이려고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한다라는 얘기죠. 근데 사실은 똑같죠. 예, 안 보든가 아니 가서 봐야죠. 보는 게 맞죠, 사실. 예. 근데 사람들이 이제 행동을 이렇게 한다라는 거로 봤을 때 이것도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카너만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이런 거 열심히 그 생각의 생각인가 이런 책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저는 한번 읽어봤는데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편안하진 않아요. 그런 내용 중에 있는 건데 요거는 이 사람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합리적이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설날을 맞아서 사람들이 그래서 돈에 대해서 나름 이렇게 멘탈 어카운팅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설날 되면 이제 세뱃돈을 이제 주실 텐데 받는 나이는 다 지났고 이 돈에도 이렇게 자꾸 가치를 매겨요. 세뱃돈으로 받은 돈이 더 소중한지 알바로 받은 시급이 더 소중한지 그럼 보통 어떻게 대답해요? 알바 시급이 다 소중하다라고 아마 얘기할 거예요. 세뱃돈을 더 그러니까 그거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쉽게 번 돈 쉽게 쓴다 이런 거잖아요. 우리 그런 말 있죠. 어렵게 번 돈이라 이제 아끼고 이런데 돈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돈은 다 소중하죠. 예. 그러니까 부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의 가치를 매기시면 안 돼요. 먼저 말씀드린 결론을 부자가 되려면 이렇게 이런데 차별을 두시면 안 돼요. 예, 다 소중한 돈이에요. 자녀분들도 그렇게 가르치셔야 되고 우리가 요즘 뭐 경제 상황이 이제 녹록치 않고 코로나 터지고 그러니까 뭐 요즘 굉장히 그 세금이라든가 또 세금을 걷는 문제, 국가가 부채를 일으키는 거, 또 그걸 뭐 재난지원금을 뭐 선별해서 주느니 보편적으로 주느니 뭐 이런 그 돈과 관련된 나라의 이슈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주 이슈 중에 하나죠. 논란이 되는. 그것도 보면은 개인만 그런 게 아니라 사회나 나라도 이 멘탈 어카운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쭉 썼어요. 무슨 소득만 해도 뭐 주식 배당금도 있을 거고 얼마 전에 뭐 대주주 매각하면 주식 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물리니 많이 또 예금이자 근로소득 일해서 번 돈 뭐 임대소득도 있을 거고 상속도 소득이죠. 사실 상속 재산이라고 보통 표현 많이 하지만 사실은 상속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 냉정해 보면 소득이에요. 근데 이제 뭐 우리 아버지 엄마 거 재산이었는데 뭐 내가 이렇게 소득으로 느끼는 사람이 잘 없어서 그렇지. 얼마 전에 이슈가 된 게 이제 그 삼성 그 이건희 회장님 돌아가셨을 때 60% 대주주 증여 할증까지 있어가지고 소득세 상속세를 매기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이재용 씨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그 2세들 입장에서 보면 상속 소득세인데 사실 인간 심정으로 또 그게 금액이 크긴 하지만 상속 재산이고 아 이거 엊그저까지도 우리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거고 거의 내 것처럼 느꼈는데 그런 게 사람 심정 아닌가요? 나 이거 소득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자녀가 있을까?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거 왜 이렇게 세금을 많이 떼어 우리 집 건데 이게 인간 심정이지.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띄는 거예요? 일단 아까도 얘기했지만 반 넘어가면 세금은 아까 그 최후 통첩 게임은 80% 넘어가면 기분 나쁘고 안 하는데 세금은 반 넘어가면 다 반감을 갖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야 그래도 반을 넘어가면 좀 그렇잖아 내가 번 건데 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뇌피셜리. 그래서 이렇게 뭐 로또 당첨금도 있고 소득 중엔 또 뭐 요즘 이슈가 되는 부동산 뭐 양도 차익 같은 것도 있으시고 여러 가지 그 소득의 형태가 많은데 여기에 벌써 여러분 딱 보시면 순서를 매기고 있죠. 뭐 나라도 그래요. 국가도 어느 소득에 더 높은 또는 더 낮은 소득 이거 가지고 이슈가 많아요. 논란이 많고 뭐 얼마 전에 미국의 대부호인 워렌 버핏이 뭐
그런 얘기 했대잖아요. 야, 내 비서가 이렇게 근로소득세를 뭐 보니까 한 35%인가 내는 것 같은데, 뭐 비서도 월급 많이 주나 봐요. 하여튼 뭐 내가 그 배당 소득세랑 지난번에 계산해봤더니 뭐 20% 조금 넘게 내대. 뭐 이러면서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뭐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원래 미국이 그러지 않았는데 이제 그 트럼프 때 법인세 뭐 이런 걸 많이 낮춰줬어요. 그러면서 이제 물론 레이건 때도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제 그렇게 해서 투자를 활성화시키면 일자리도 많이 늘어나고 뭐 이런 어떤 공급 경제학이라고 그러는, 아까 뭐 이런 아담 스미스 계열에 있는 고전학파 계열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주장이 실리면서 이제 좀 그게 극단적으로 가다 보니까 오히려 그 자본과 관련된 그 주식과 관련된 소득세가 근로소득세보다 더 낮아지는 현상까지도 이제 미국에서 나오고 했는데, 어쨌거나 그것도 뭐냐 하면 사람들이 미국 같은 나라에서도 뭔가 이렇게 돈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뭐 나라야 그렇다 치는데, 그것도 뭐 연말인가 그 캐나다에서 오신 저 은행 예전 선배분이 그런데 거기 살아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세율 항목마다 세율 차이가 별로 없고 거의 비슷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저도 평소에 좀 세금 이런 거나 재정에 대해서는 좀 관심 많은 편이라, 맞아, 그게 마치 그걸 일일이 그거 어떤 거는 뭐 노력 덜 했으니까 뭐 이건 세금 많이 내야 되고, 어떤 거는 뭐 되게 노력해서 번 돈이니까 뭐 그건 세금 적게 내야 되고, 그걸 누가 판단해요? 그냥 돈은 다 똑같은 돈이지. 그래서 웬만하면 종합소득세로 다 통합하는 게 좋지. 그러려고 종합소득세 있는 건데, 뭐 예전에 조금 딴 얘기로 흐르면 2003년인가 4년에 처음 로또 도입되고 나서 당첨자 없을 때 이렇게 밀어주는 게 있어가지고, 그 당시에 원주인가 어디 강원도 사는 경찰관이 200 몇십억 받는 일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처음에. 예, 그렇네. 그때 로또 소득세가 얼마였는지 아세요? 16.5%였어요. 옛날 주택복권 시절에 금액이 얼마 안 되던 시절에 그 세율이 만들어진 거였어요. 그거 사람들이 알고 나서 엄청 막 문제가 됐어요. 막, 야, 로또로 당첨된 세금을 16.5%만 띄면 어떻게 하냐. 15%에 지방세 10% 해서 근로소득세도 뭐 20, 30% 띄는데, 그래갖고 그거 30%인가 올렸어요. 지금 27.5인가 그래요. 30인가 그때 올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이제 완전 주변으로 샜고, 부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돈을 공평하게 대하시면 됩니다. 내가 저 주식 차익 얻었다, 뭐 주식하다가 뭐 배당금 받았다, 아 이건 뭐 이래서 번 돈 아니니까 야 너 써, 이러지 마시면 안 돼. 근데 주변에서 가만히 보세요. 주변에 이제 좀 이거 교육보다도 좀 타고나는데, 물론 어렸을 때부터 교육하면 다르겠지만 돈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부자 된 것 같아요. 뭐 2세야 뭐 아버지 잘 만났으니 부자 되려면, 그러면 요즘 애들 그 아버지가 부자면 뭐 이렇게 대답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뭐 작은 부자는 아끼면 다 된다 그러잖아요. 저는 그 말은 항상 맞다고 보는데, 아끼면 부자 되는데, 이 아낀다는 게 이렇게 돈을 다 아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번 돈이든. 진짜 그러면 우리가 주변에서 근로소득만 가지고 부자 된 사람 있어요? 모르겠어요. 저 삼성에서 뭐 저 부회장 사장까지 올라가신 분들은 전문 경영인으로서 뭐 수십억씩 연봉을 받아서 부자도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되게 힘든 얘기고, 거기도 뭐 스톡 옵션 받고 이러니까 또 큰 부자 되지, 근로소득으로는 부자 못 되잖아요. 월급 많이 받아도 근로소득은 그것도 써요. 거기 맞춰서. 그러려면 이 나머지 이런 데서 번 돈도 하나하나를 다, 심지어 세뱃돈까지 철저하게 똑같이 이렇게 그 관리를 잘 하셔야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이렇게 서열매기라고 그럴까? 사람 딱 보면 그 생각부터 해요. 본능적으로 멘탈 어카운팅 하는 거죠.
절대 새해부터는 멘탈 어카운팅을 일단 안 하시면 저 그래프 분석해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해 맞이 부자 되기 꿀팁 하나 드렸습니다. 그거 하려고 아담 스미스 얘기까지 했네. 그러니까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인간형이 돼야 돼요. 개인적으로. 저래야 이제 뭐 쉽지 않은데 하여튼 그런 거 뭐 그런 조류가 있다 뭐 이것도 이해해야 되면서 한 가지 더 뛰어넘으려면 그러면 우리가 보는 이런 좀 뒤에 나오는 그런 보통 사람들은 비합리적이잖아. 그럼 나도 계속 그렇게 비합리적이면 돈을 못 버는 거죠. 너무 또 사회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사회에 별로 안 좋을 거야. 그러면 돈 못 벌어요. 그렇잖아요. 너무 이렇게 자기 이익부터 먼저 생각해야죠. 좀 안 된 얘기지만 뒤에 말씀드리는 게 또 다 옳은 것도 아니에요. 경우에 따라 다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남들한테 엄청난 해가 되기 전에야 자기 이익을 먼저 극대화하는 거 극대화하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모든 돈의 출처는 다양한데 그래서 예전에 보면 조금 뭐 요즘은 좀 다른 얘기지만 상속 많이 받은 예전 뭐 여기 큰아들들 방송 들으시는 분들 계신지 모르지만 이게 장남들 많이 몰아주고 이랬던 시대에 그 부잣집 3대 못 간다는 얘기도 있고 이런 거 그런 게 뭐예요. 다 이렇게 좀 쉽게 얻은 또 부모들이 또 그렇게 교육 안 시킨 좀 부잣집들 이런데 부자들은 벌써 이제 진짜 좀 부자들은 이제 애들 보면 이런 교육부터 철저히 시키겠지. 행동에서부터. 그래서 제가 이제 다른 팁 하나 드리면 제가 그 기업체 근무할 때 회장님 한번 모시고 한 3년 생활했는데 물론 이제 굉장히 그 상장사 수천억 부자신데도 물론 밥 먹을 때 이제 뭐 호텔 같은 데 가서 좋은 거 사주시고 뭐 잘 하는데 할인 티켓 안 갖고 가잖아요. 제가 이제 비서 역할도 좀 했는데 뒷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화를 내십니다. 그 왜 받을 수 있는 할인을 안 받아? 저렇게 돈이 많으면서 그거 4만 원 먹어 할인 받으면 한 15,000원 할인 받는 건데 곱하기 뭐 4명 해봐야 6만 원인데 이야 대단하세요. 네. 저러니까 부자가 되는구나. 하여튼 뭐 그래서 설날이라서 부자 되는 방법 중에 마음가짐에 대한 제일 중요한 얘기 여러 가지로 하나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